한국대학생선교회 CCC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최하는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대회 소식과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동성애 축제가 결국 강행됐습니다. 주최 측과 반대 측이 대치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오간 대구 키워문화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구세군 110주년을 맞아 1000명의 사관과 신학생들이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구세군 선교의 본질을 되찾길 바라는 퍼레이드 현장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에 제주도에서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최하는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 첫날부터 은혜롭고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짙은 안개와 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번 제주 선교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CCC와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특별히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해 제주 지역을 섬기고 영적 부흥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300여 개 대학의 CCC 회원 만여 명과 해외 30여 개국 1000여 명의 대학생, 제주 지역 성도들과 청년 15,000명 등 26,000여 명에서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저스포 제주, 제주투 지저스를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네, 대회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선교대회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인원이 모여서 진행되는 저녁 집회일 텐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새별오름이 바로 대회의 주 집회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신관신 목사의 개회 전원으로 시작된 어제 대회 첫날 집회는 CCC 대표 박성민 목사가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크리스천으로 유명한 인기 래퍼 BY의 간증과 공연으로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29일까지 이어지는 저녁 집회는 CTS 라디오 조이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집회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집회장 인근에서는 대회 기간 동안 선교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제주 미션 아웃리치, 제주 선교 유적지 탐방도 진행됩니다. 특히 제주 미션 아웃리치는 제주도의 자연을 보호하는 클린 제주 운동을 위해 참가자들이 제주 전역에 흩어져 올레길과 해변을 청소할 예정입니다. 네, 집회를 통한 영성 회복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제주 지역의 복음화, 또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장에 이번 대회 공동대회장이신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신관식 회장님을 모셨다고요? 네, 지금 현장에 이번 대회 공동대회장이신 신관식 목사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제주 지역에서 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제주 기독교가 11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사이에 교회마다 작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것이 제주 복음화의 비전으로 연결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CCC가 이번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와 함께 연합하여 민족 복음화의 역사에 또 다른 장을 여는 그러한 영적인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를 비롯해서 또 제주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번에 또 제주 기독교계가 어떤 역할을 좀 담당했을까요? 제주 기독교가 450개 교회 6만 7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 연합 성회를 위해서 제주 지역에 있는 450개 교회 모두가 그리고 교단협의회와 5개 교회협의회가 연합을 하여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2만 평 정도 되는 이 새별 오름을 전부 제초 작업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였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10,000명의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이 10,000명을 먹이는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정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연합의 역사들이 이 제주 땅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특별히 바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들일까요? 첫째는 이 제주가 지금 9.9%의 기독교인인데 향후 10년 안에 20%로 나아가는 영적인 시발점과 영적인 폭탄이 터지는 그러한 성령 집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어저께 장마가 시작되고 육지에는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이 제주 땅은 안개는 끼고 바람은 부는데 이 새별 오름에 안개를 거쳐주시고 아름다운 영적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교단과 교회와 선교단체를 뛰어넘는 영적인 연합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제주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 새별오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대구에서 동성애 행사가 열리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1인 시위와 행사 개최 반대 서명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에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강행됐습니다. 퀴어 퍼레이드 때는 주최 측과 이를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40분 넘게 대치하는 긴박한 순간도 이어졌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기독교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애 행사인 대구 퀴어 축제가 예정대로 개최됐습니다. 35도의 뜨거운 날씨에도 전국의 성소수자 시민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구 퀴어 축제는 컬러풀 대구라는 대구시 슬로건을 연상케 하는 퀴어풀 대구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 구글을 비롯해 지역 대학별 성소수자 동아리와 각 지역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 등 부스도 지난해 비해 2배에 가까운 50여 개로 확대 운영됐습니다. 특히 전국에선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인 대구사무소의 부스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부스에선 선정적인 여성 성기 모양의 그림이 담긴 스티커를 판매하고 콘돔도 무료 배포했습니다. 한편 대구 시민단체와 기독교계는 이런 동성애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구 퀴어 대책본부는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고자 2280원 입구에 부스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과 부채를 나누며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꼭 돌아오라라는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를 나누며 동성애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한 경산 월드 휴먼 브릿지는 228 기념공원 광장에서 생명, 사랑, 가족이란 주제로 가수 박지현 씨를 초청해 가족사랑 콘서트를 열고 가족의 소중함과 올바른 사랑에 대한 건강한 성문화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퀴어 축제 행사장 맞은편에선 대구기독청장년 면려회 대구경북협의회가 시민들과 동성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퀴어 행사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행사 반대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선 동성애 행사 주최 측과 반대 측의 마찰을 우려해 경찰 15개 중대 10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대구 퀴어 축제는 큰 물리적 충돌은 없이 마무리됐으나
한때 퀴어 퍼레이드가 시작되면서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성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행렬을 막아서면서 40분가량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퍼레이드 행렬은 퍼레이드 차량을 둔 채 다소 축소됐지만 행렬은 이어갔습니다. 이 행렬은 대구시청 앞에서 성소수자와 여성,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신규식입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탈북한 이후에 남한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 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탈북민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뭘까요? 박세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43살의 이소연 집사. 18세에 군에 입대해 10여 년의 군 생활을 마친 북한군 4군단 상사 출신 탈북자입니다. 이 집사는 북한에서의 삶을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북한에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배고팠다. 자유나 행복이나 정말 그 사소한 이런 그 인간이 영위해가는 이런 삶조차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곳이 북한이 아닐까. 가난에 못 이겨 2006년 첫 탈북에 시도했으나 실패. 이후 1년간의 감옥 생활을 거쳐 2년 후 두 번째로 탈북을 시도하게 된 이 집사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잡히면 이제는 내 명이 이제는 끝나겠다라는, 죽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사람이 제일 죽을 고비에서 뭐라도 그냥 잡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했던 거죠. 한국의 자유를 마치 천국처럼 느꼈던 이 집사는 한국 정착 후 하루 5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로 바빴지만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탈북한 자신으로 인해 북한에서 고문받다 두 오빠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죄책감은 이 집사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봤었는데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교회 가서 기도라는 걸 해볼까라는 또 정말 개인 이기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문을 두드렸던 거죠. 이제는 신앙 안에 가정을 꾸리고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이 집사는 복음 통일을 향한 첫걸음으로 북한에 대한 바로 암과 나라 사랑을 강조합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인들을 기억하며 한편으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애국심을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가서 뭐 경제적으로 막 뭔가 교류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통일되기에는 조금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통일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 구세군의 창립 110주년을 맞아 한국 구세군 소속 1000명의 사관들과 신학생들이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기념 퍼레이드를 하면서 거리 전도에 나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임철수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908년 영국 선교사인 로버트 호가드 정령 부부에 의해 처음 전파된 구세군. 성령에 의한 회심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개인 구원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 그들이 찾아 나선 곳은 바로 거리였습니다. 창립 110주년을 맞아 1000명의 구세군 사관들과 신학생들이 다시 초기 선교지였던 영동 지역 거리로 나왔습니다. 백화산 수련원에서 전국 연합 사관회를 마친 650명의 사관들과 350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영동교에서 출발해 중앙 로터리를 거쳐 오포대 광장을 돌아 다시 영동교로 돌아오는 3km의 코스로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분기점인 중앙 로터리에서는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 부부가 대기하며 퍼레이드 일행들과 군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눠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기념 퍼레이드는 길거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한 구세군의 역사와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한국 구세군의 초기 선교지였던 영동 지역에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을 초청해
전국 모든 사관들과 함께 전도 활동을 펼치므로 거리의 영혼들을 만났던 구세군 초기 선교사들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Everywhere where the Salvation Army serves, 구세군이 활동하는 곳에는 어디 곳에서나 we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And we meet human need in His name without discrimination.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별 없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초기에 구세군 거리전도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번에 구세군 용동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한국 구세군은 이번 영동 지역 기념 퍼레이드를 통해 구세군 각 교회의 사관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거리 선교의 열정이 회복돼 구세군 선교의 본질을 다시 되찾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구세군이 교회 안에 머무는 구세군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 불우한 이웃들을 향하여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본질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 비전 축제와 서울 지역 연합 예배 그리고 기념 퍼레이드까지 마친 한국 구세군은 앞으로 지방 연합 예배와 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회 등 기념 행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북 영동에서 CTS 뉴스 임철수입니다.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CTS 뉴스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을목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얼굴색과 언어가 다른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기도 오산시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교육의 문을 열어준 마을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한 자녀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문화 아동 20만 시대, 이 오산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다음 세대를 좋은 인재로 양육해가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 목회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모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한글 쓰기와 숫자 세기도 척척. 카라는 글자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카. 다솜 지역아동센터는 베트남과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다문화 가정 아동인 이곳에서는 한글, 미술, 음악 수업, 문화 체험학습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갖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일 뿐 아이들은 함께 놀이하고 공부하며 서로의 친구가 돼줍니다. 센터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밝고 또 아동에 대한 인권이 존중받듯이 다른 나라 그런 구분 없이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다솜 지역아동센터는 다솜교회가 1991년 다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오산의 낙후 지역으로 불리는 남촌마을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딘 이후에 1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과 함께 늘어나는 이주 노동자들을 향해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2006년 오산시의 지원을 받아 다솜 공부방을 지역 아동센터로 변경하고 2010년에는 국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사역의 폭을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로 확장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로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언어 발달. 먼저 사전 진단을 통해 아이들의 문제가 부족한 어휘력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단어와 표현을 중심으로 읽고 쓰기 위주의 1:1 맞춤형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두부 몰래 먹는 부두막 생쥐야. 부엉이 발톱 조심해라. 그렇게 꾸준한 교육을 받은 후 하위 10%에 머물던 아이들의 우리말 실력은 정상 발달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문화 아동들의 사회 적응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학교 생활이 어려웠던 혜주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연기자라는 꿈도 꾸게 됐습니다. 연극하는 거나 애들이랑 노는 거요. 꿈이 연기자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기자가 꼭 되고 싶어요. 바쁜 식당 일로 혜주를 돌볼 겨를이 없던 엄마도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고 있는 딸의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중국에서 또 이만큼 알았다면 여기 와서 한국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놀이도 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고 부모랑 지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애가 집에 와서 말을 많이 해요. 현재 오산 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 수는 2천여 명. 국내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정 아동 비율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긴 노동 시간과 열악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센터의 보살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솜교회 오영미 목사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충돌의 완충제 역할을 해갈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다음 세대를 좋은 인재로 양육해가는 대안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이 아기들 잘 키워서 그야말로 일꾼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충분히 세계를 향한 그런 가교 역할을 그 아이들이 할 거고, 같은 마을이 돼서 이주민과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게. 타국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다문화 가정들. 오산 지역에는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교육의 문을 연 교회와 센터를 통해 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회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은 동성애 확산을 막고 동성애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열게 됐다고 개최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홍호수 사무총장이 국민대회 행사를 소개했고 기자회견문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에 대한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 총연합과 조건 없는 통합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기연은 한기총, 한교총과 하나 되는 일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합기관이 하나 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통합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추위원들은 한교총은 한기총 안에서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한기총은 한교총 안에 있는 WCC 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한기총, 한교총과의 통합 추진 과정을 보고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바른선거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리회 바른선거협의회 회장 송정호 목사는 이번 감독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서 최근에 선거 무효와 감독회장 부정선거 폭로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된 감리교회의 영적 권위와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리회 바른선거협의회는 앞으로 연회별 암행 감시단과 부정선거를 퇴출하기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서울 CBMC 화요기도회와 성경공부 2200회를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하남 영락교회 한규영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과 일터를 행복하게 하는 직장 선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CBMC 이승률 회장은 각자의 일터에서 복음 증거에 앞장서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감사패 전달과 축하 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EFK 총회에 참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EFK 총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라 남북교회를 비롯한 세계 교회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 총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EFK 총회는 도잔소 프로세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판문점 프로세스를 이어갈 것과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코뮤니케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교회협과 조국련 간의 만남에서 앞으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으며 8.15 남북 공동기도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이 땅에서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으로 인명피해만 약 450만 명에 달하고 남한의 40% 이상의 산업시설과 30%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이 땅에 이산 가족들과 전쟁 고아들의 눈물은 강같이 흘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원조로 끼니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생긴 분단과 갈등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휴전선을 오가는 모습이 마치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이후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간의 외교가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외교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국의 이익보다는 상대를 존중하며 상생을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겨루기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목표로 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성경적 복음 통일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값비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한 사람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습니다. 그 희생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조급하고 얄팍한 계산적인 행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우셨습니다. 강로 만난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의 돌봄이었습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견제도 받지만 많은 저개발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눌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돌봄은 생색을 내거나 결코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처럼 저북한 형제자매들이 와서 도와달라 하는 손짓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한국교회는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려 73년간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의 인내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가올 평화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한 작은 섬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더원 미니스트리가 2018 전국 청년사역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청년의 필요를 읽어내라라는 제목의 오프닝 강의로 시작된 콘퍼런스에서 필요와 사역, 변화를 주제로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와 광교 산울교회 차병호 간사 등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선택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과 청년 실태 보고 등 청년 사역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부터 청년사역 섬김 프로젝트로 시작된 더원 미니스트리는 수영로 교회를 비롯해 강남교회, 대구 동신교회 등 전국 14개 교회와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포항 양포교회가 창립 72주년 기념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를 초청해 기념식과 감사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입장으로 시작된 기념식에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인 참전용사 2명도 초대됐습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추억의 군가 제창, 6.25 당시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18번째로 우리 6.25 참전용사들 초청해서 위로의 겸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부터는 에티오피아에 우리 참전용사들을 초청을 하는데 아무쪼록 많은 교인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이런 데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포항 양포교회는 매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봉사와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통일,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상기 구국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2,000명이 넘는 창원 지역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성회에서 고척교회 조재호 목사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축사에서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며 국가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가 안정과 국가 지도자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2018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나라사랑 음악회가 손양원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남 보훈지청과 함안군이 주최하고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음악회에는 이화선 캘리그라퍼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가수 이세준, CCM 가수 송정미 사모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애국지사이신 손양원 목사님과 손정일 장로님을 널리 알리는 나라사랑 음악회를 손양 목사님 기념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기념관은 손양원 목사의 순교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 조은교회가 제2회 조은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 앞서 예배에서 조은교회 김태중 부목사는 하계를 맞아 탁구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감사하다며 경쟁보다 배려와 화합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은교회 탁구선교회장 우종호 장로의 대회사로 시작된 조은탁구대회는 50명의 조은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가해 5개 팀의 단체 리그전과 2개 조의 개인 토너먼트로 진행됐습니다. 청주 우리사랑교회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우리사랑교회 창립 7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열린 콘서트에서 우리사랑교회 정영애 목사는 마음껏 음악을 즐기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온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준비했어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에 있는 기업들의 모든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고 우리 또 예배를 돕는 우리의 오케스트라와 단원들이 이 아름다운 음악회를 준비했어요. 다 감사드리고. 이어 CTS 충북방송 이사장 황순환 목사의 축사와 운영위원장 장경식 장로, 그리고 지사장 김재유 장로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우리사랑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를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펫 연주, 그리고 청년부와 훈선교회 특송과 듀엣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새성전 건축 헌금을 위한 제2차 양드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3일 서남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양드림 예배 이후 2차로 진행된 양드림 예배는 구약시대 때 제사의 의미를 담아서 성도들의 예배 자세를 다시 점검하는 한편 새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남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마련됐습니다. 500마리의 양 저금통이 모인 예배에서 서남교회 당회장 장승권 목사는 양을 들고 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며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양을 한 마리씩 들고 오는 모습 그 자체가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고, 이렇게 강단 위에 많은 양들이 있는 것 자체가 성도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광주 전남 지역 18개 노회 연합인 광주 전남협의회가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회장 맹연환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는 힘과 이유가 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를 통해 한평노회 소속 한평전원교회 서종석 목사를 신임 회장에 임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북지역 목회자들로 구성된 전북 목회자 포럼 제4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북 목회자 포럼 대표 황세영 목사는 인사말에서 전북 지역 목회자들이 연합할 때 교회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며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서울 신촌 장로교회 조동천 목사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운용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말씀을 전한 고 김익두 목사의 손자며느리 박한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고난 속에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간증하면서 속히 통일이 돼서 신앙의 자유 속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68주년 6.25 상기 연합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이규학 감독은 역사는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며 역사 위에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모인 인천 지역 성도들은 6.25 노래를 제창하며 남북 평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는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의 다음 세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다문화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코시안의 집 박천은 목사님, 그리고 오산 다솜교회 오영미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문화 인구 200만 명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다, 이런 사실을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인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코시안의 집 박춘은 목사님, 그리고 오산 다솜교회 오영미 목사님과 함께 다문화 가정의 다음 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과 한국교회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천은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다문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 한국 사회도 뭐 다문화를 배제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이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책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다문화 사회로 될 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는 우리가 다문화의 개념이 주로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주 난민 사건에서 보듯이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다문화 가정도 새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 관련된 정책은 2006년도에 국제 결혼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이 만들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도에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 관련 법을 만들고 또 2008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면서 사실은 국가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적 지원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217개 정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 교육, 직업 안내 교육, 그리고 각종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콜센터를 만들어서 통역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다문화 가정과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1차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다문화 가정의 부모인 경우는 자기가 출신 국가에서 있었던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 가치관과 한국에서 시댁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학습 지도를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가 조금 미약하고 또 언어나 또 학습 과정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모가 개입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일반 아동과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만은 점차 자라면서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출신국이 다르고 또 부모가 피부색이 좀 다르고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또 일반 아동들이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국제결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뭐 엄마 또 친구들에게 제 다문화래 이런 식으로 놀리는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국제 결혼하신 분들의 30% 이상이 사실은 재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 남편 혹은 전 부인과 관계해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우리가 중도 입국 가정 자녀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 언어 적응이 안 돼서 상당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군대를 가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다음 세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은 또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영미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다문화 가정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요? 예, 저희들 그 어린 아이들 엄마 아빠가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낮 동안에 아이들 돌보아주고 있고요. 또 박천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열어서 그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마을 목회 패러다임이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을 목회 패러다임이 다문화 사역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 마을 목회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지역사회가 원하는 마을 전체가 원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데요. 교회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 다문화 사역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더 해주실 거 있으면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 돌보고 지역아동센터 하고 이런 모든 일이 마을 목회의 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위로가 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요.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사회에서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 2004년부터 방글라데시 애기 2명 하고 필리핀 애기 2명
부모님이 일하느라 방치하고 있는 아기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벌써 커서 이제 한 20살가량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 아기 엄마가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고. 예, 너무 고맙다고 예수님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희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인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좋은 열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오산 다솜교회 사역을 통해서 지역에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원래 저희 오산 이주노동자 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요청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오산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센터를 한번 다솜교회가 중심이 돼서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 여파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이 그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매우 좋아하고 또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코시안의 집에서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 안산의 코시안의 집의 모기관은 안산 이주민센터고 저희는 약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마을 목회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마을 목회 이야기하기 전에 90년대 중반부터 저희는 이제 국경 없는 마을이라는 이런 운동을 했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이주민과 주민들이 어떻게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운동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그 오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 학교, 뭐 코시안의 집, 뭐 다문화 어린이집,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연결하는 꿈의 학교, 그리고 일반 아동들을 위한 이제 다문화 유레카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하고는 주로 문화적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끌북적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와 함께를 하고 또 스포츠 관련된 이런 것은 지금 러시아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16개국 선수만 500명이 참가하는 월드컵 행사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민과 하나가 되고 또 지역의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민들과 주민들이 함께 마을 청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마을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운동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다양한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시면서 고충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그런 부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협력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문화 선교를 하게 된 것도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나 정부 정책에서 제외된 이런 분들을 위한 일을 해온 것이 오늘의 다문화 선교의 동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의식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 그런 학교에 한국인들 선주민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차별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피해 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육 지원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자녀에게는 보육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는 보육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보육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있는 안산시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1인 그 가정 아이 한 명당 2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다문화 가정, 이주 가정의 아동 교육으로 인해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2만 원씩 지원하는 게 그 부모님 중에 외국인 부모가 있어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인데요. 본래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관련 제도에서는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보육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도
보육 지원을 하는 최초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우리 목사님들의 그 비전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오 목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죠. 예. 저희는 그 아주 작은 교회로 또 이 작은 교회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다문화 사역은 정말 가족처럼 돌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냥 일상생활, 생활 전체를 돌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작은 교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는 토요학교나 주말학교, 이주 노동자들이나 또 다문화 가족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또 주일날까지도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주말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가도록 특히 또 교회 사역에도 또 일익을 담당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작은 선교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박 목사님, 계획 비전 나눠주시죠.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각지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 가정 아동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주 가정 아동이라는 것은 타 국적을 가졌거나 난민 가정 아동들인데 결국은 이분들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 이주 아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새롭게 보육 조례를 바꾸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는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농촌 지역에 주일학교의 70~80%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에게 다가갔으면 좋겠고 또한 이 각 교단에서는 이 다문화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정책, 주일학교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재하기 때문에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과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 또는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이주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교회도 다문화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선교 패러다임을 기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네,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전국 어디에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정말 자기 아이처럼 또 자기 손자처럼 이렇게 키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곳곳에 다문화는 지금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갔으면 하고 바라는 알겠습니다. 목이 메이셔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코시안의 집 박천은 목사님 그리고 오산 다솜교회 오영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7월 1일과 2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